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의 가족 구성을 얘기하자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저랑 언니를 외벌이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고3 무렵에 엄마가 재혼은 하셨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후에 이혼하셔서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랑 언니는 다 국립대를 졸업하고 언니는 대학원 진학 후에 영구직 공무원, 저는 전문직 직업을 갖고 부족하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직장은 서울, 집은 경기도에 마련해서 살고 있고 언니는 지방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언니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약간 이기적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얘기가 좀 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카들 봐달라고 너무 자주 맡깁니다. 언니는 애들이 2명 있는데 예전부터 시댁 또는 엄마한테 애를 맡기는 날은 잦았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퇴직하시고 집에서 쉬는 중이신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언니네 부부가 일을 하니 첫째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일찍 끝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오후부터 본인이 퇴근할 때까지 평일 매일 조카를 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알겠다고 하고 평일에는 언니네 집에 가서 첫째 조카를 봐주고 가끔은 둘째 조카도 일찍 데리고 와서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시간 개념이 없는 건지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 애들을 1~2시간만 봐달라고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외출을 하고 나면 1~2시간 내에 들어오는 적이 거의 없고 3~4시간 뒤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제가 결혼 전에 엄마랑 같이 살았었습니다. 아무튼 약속 늦는 것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언니한테 애를 맡길 거면 시간을 잘 지키라고 매번 늦게 오냐 뭐라 했더니 본인도 엄마한테 애들 봐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최대한 짧게 봐달라고 한 건데 매번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애초부터 넉넉하게 시간을 얘기하고 차라리 조카를 일찍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일찍 올 것처럼 얘기하고 늦게 오면 매번 엄마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이 되냐 라고 얘기했다가 다시는 애를 안 맡기겠다며 다퉜고 1달 정도는 안 맡기다가 이후에 다시 맡기더군요. 근데 최근에 엄마가 저렇게 오후에 엄마가 애를 봐주기 시작한 이후에 언니가 처음에는 일찍 오더니 또 퇴근 시간을 잘 안 맞춰 오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직장인이어서 일이 제때제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니가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습니다. 언니네 회사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녀가 어린 경우 1~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준다네요. 근데 그때 언니는 일찍 오는 게 아니고 본인 운동하고 볼일 보고 오느라 그냥 평소랑 똑같이 오거나 더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첫째 조카가 방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엄마가 오전부터 가서 조카를 봐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애들을 봐주는 것에 대해 언니가 본인이 엄마한테 매달 2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엄마는 차라리 애들 봐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드린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언니는 마치 자기는 엄마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식으로 느껴져서 좀 서운했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은 언니 입장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으나 사실 평일 내내 오후만 애들 봐주는 거 사람 써도 저것보다는 더 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렇다 치고요. 엊그제 주말에 엄마 생신이어서 제가 내려가서 가족 간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 날짜랑 식당 예약하는 과정에서 좀 짜증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요일 저녁에 먹는 걸로 정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2시쯤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예약한 식당 말고 본인네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네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회사 내 카페를 이용했는데 이용자 다 검사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밥을 먹기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엄마랑 한번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 했고 엄마랑 저의 의견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후에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을 오늘 재워달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들이 시댁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놀러간 상황인데 시댁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본인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달라고요. 근데 전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언니가 확진이 돼서 애들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 애들이 이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시댁 갔다가 엄마한테 오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살짝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언니한테 사위는 괜찮은 거냐 했더니 마스크 써서 괜찮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언니가 엄마한테 애들 보내면 애들 밥 좀 챙겨달라고 해서 엄마가 아니 밥을 먹여서 보내면 되지 않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힘들다면서 뭐 그럼 밥은 먹여서 보내겠다 했대요. 근데 사실 엄마가 금요일에 애들이 시댁 가기 전에도 애들을 봐주셨고 그 전날에는 하루 종일 애들 봐주면서 놀아주셨고 평일 오전 오후 애들 봐주고 계시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 봐달라고 하는 게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시누이랑 같이 사시거든요. 물론 애들을 이틀 봐주는 건 피곤하긴 합니다만 맨날 봐주는 엄마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형부도 코로나 검사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만 검사를 받은 상황이면 근처 호텔을 잡아주고 언니가 차라리 거기 있다 와라 라고 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전화를 하다 보니 형부도 검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길래 얘기했습니다. 사실 엄마 생일이어서 밥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밥은 못 먹는다 쳐도 엄마는 좀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냐 했더니 시어머니 엄청 힘드시다. 그건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 나도 애들을 봐달라고 한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미안한 말투가 아니고 오히려 왜 그런 것도 못 해주느냐 식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봐주고 말고를 떠나서 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한 곳에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검사 결과 다음날 오전 정도면 나오지 않냐 했더니 언니는 검사 결과가 오전에 나올지 오후에 나올지 모른다고 하길래 나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거의 오전에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오늘 저녁까지 애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냥 아침에 데리러 가는 게 낫지 않냐 했더니 왜 엄마는 맨날 본인한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안 하고 너가 전화하고 난리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라고 했길래 언니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냐 했더니 네가 나를 감정적이게 만들지 않냐고 엄마도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해라 하길래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가 힘들어도 힘들다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고 웬만하면 다 해주는 스타일인데 옆에서 내가 보기에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중재 차원에서 전화한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했는데 계속 뭐라고 해서 저도 더는 듣기가 싫어서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쓰면 사실 서울 경기권 코로나 난리여서 확진자랑 동선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받으러 오라는 경우 왕왕 있고요. 실제 확진돼서 자가격리 해야 하는데 아이들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마스크 쓰고 각방 쓰면서
격리 생활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 실제 있었는데요. 확진자랑 동선 겹쳐서 검사 받으라 했을 때 실제 검사 결과가 확진 나오는 경우는 소수고요. 그나마도 저희 언니는 검사 받고 대기하는 거니까 집에서 마스크 쓰고 애들이랑 각방 써서 몇 시간만 따로 지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굳이 애를 또 친정에 맡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잘한 건 아닙니다만 언니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본인한테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준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서운해하기만 하더군요. 이 부분은 밑에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 문제. 엄마가 돈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선견지명으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두 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현재 살고 계신 집, 하나는 월세 받는 용으로요. 근데 대출 문제 때문에 저 두 집 중에 한 집을 언니 명의로 했습니다. 언니네는 신혼 때 집을 분양받았다가 팔고 나와서 현재는 자가 없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다니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뻔한 적도 있어서 차라리 근처 집을 하나 매매하던지 하라 했는데 언니는 엄마가 집값 떨어진다고 했다고 집을 안 샀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집을 매매하면 안정적이니 엄마가 갖고 있는 두 집 중에 하나를 그냥 너가 싸게 인수해서 집을 장만해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사더라고요. 이 집은 너무 커서 싫고 저 집은 중심가에 있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최근 부동산 폭등 때문에 언니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값 올랐다는 사람이 주위에 늘어나니 본인은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는 언니한테 집 한 채 해주려고 지금 시세 대비 반값에 저 둘 중에 한 집을 매수해서 살면 어떻겠냐 했더니 결국 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것도 만족 못했는지 나는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면 그 전세 돈으로 나는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달라. 그리고 엄마는 내가 그 투자한 집으로 가서 전세를 2년 정도 살아주면 안 되냐 했다고 했고 이미 그렇게 다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신혼 초에 엄마가 외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저희랑 2, 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새아버지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외할머니랑 살 집을 마련하기 좀 어려워서 언니네가 전세금을 엄마한테 빌려주고 그 돈으로 엄마가 집을 마련하고 언니네, 저, 엄마, 외할머니가 한 집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산 적이 있어서 엄마는 그때 그렇게 도와준 거 갚는 셈 치고 알겠다고 하신 거였더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언니는 시어머니 살고 있는 집은 빚내서 인테리어 해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시댁이 인테리어 한 것만 아시지 빚내서까지 한 거는 모르시고요. 보통은 딸들이 친정을 더 생각하는데 저희 언니는 시댁 먼저 챙깁니다. 저도 언니 생각해서 뭐를 주면 비싸던 안 비싸던 일단 시댁 먼저 갖다 줄 생각하고 시댁 갖다 준 게 더 많습니다. 세 번째, 기타. 확정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가 차를 새로 장만할 수도 있어서 저희 차를 언니한테 좀 저렴하게 넘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네도 어차피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차가 중고긴 하나 외제차고 연비 좋고 해서 시세 대비 싸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언니한테 처음에 남편이 생각한 것보다 몇백 싸게 얘기한 거다. 그 부분은 내가 언니한테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줄 때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주는 것처럼 해라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고맙다고는 안 했네요. 표현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사실 저희는 차를 새로 장만하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굳이 언니한테 몇 배까지 주면서 차를 인수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별로 고마워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저희도 차를 새로 장만하지 않고 그냥 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조카들 용돈 관련하여 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을 많이 주면 애들이 돈의 소중함도 못 느낄 것 같고 용돈 받는 거를 당연시할 것 같아 가끔 용돈 줄 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2학년이어서 2만 원 줬습니다. 다만 가끔 조카들 옷 선물해서 보내고 만화책을 택배로 보내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 물건 가액도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언니가 최근에 첫째 조카 생일에 제가 준 용돈 금액을 보고 넌 돈도 잘 벌면서 용돈은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진심이 더 많이 묻은 말이었습니다. 또 비교 대상은 시댁입니다. 시댁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고모들이 조카 사랑이 대단하신지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용돈 많이 줄 수는 있는데 용돈 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게 되거나 애들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애들 나이가 들면 그에 맞춰서 올려줄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언니 생일에 10만 원 보냈고 저희 남편도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언니네가 저나 남편 생일에는 더 적게 주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개의치 않았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그리고 언니는 저희 외가 쪽에서 장녀여서 결혼할 때 친척분들이 축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결혼할 때는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해서 축이 많이 못 받았고 시댁에서 혼수 이런 거 별로 안 해와도 된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결혼할 때 해간 거는 거의 없어서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해할 정도입니다. 근데 운 좋게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샀던 집이 많이 올라서 그 집을 팔고 갭투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안 그래도 주변에 집값 오른 사람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갑자기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담으로 저희 어릴 때 저 초딩, 언니 중딩 때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별거를 하셨었는데요. 언니는 자기는 그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자기를 구원해 준 건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다고 협박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도박빚이 많았어요. 근데 저 상황이면 보통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요? 사실 언니가 교회의 영향으로 대학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 직업 엄청 힘들다고 차라리 대학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라 라고 해서 대학원 갔고 박사과정도 갈까 말까 했을 때 언니는 박사 나와도 직장 잡기 어렵다. 석사로 졸업해서 그냥 취직하련다 했는데 엄마가 박사까지 나오는 게 그래도 낫다 해서 박사까지 해서 지금 자리 잘 잡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는 건 본인이 잘 선택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별로 도와준 게 없다고 하고요. 위에 집 얘기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했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 기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언니한테 집을 파는 걸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집 장만하라고 잘해줘도 잘해주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직 공부할 때도 매번은 아니지만 저희 언니는 제가 쉬는 날 애를 봐달라고 맡긴 적도 있고 나도 그나마 공부하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데
그냥 이번에는 안 맡기면 안 되냐 라고 하니 다른 집 이모들은 조카 맡기면 목욕까지 시켜주는데 넌 그런 것도 못 해주냐 라며 뭐라고 하길래 나는 그런 이모 못 되니까 앞으로 애 맡기지 말라고 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합격해서 연수 받을 때는 평일에는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집에 오고를 2달 정도 했는데 거의 매번 금요일 저녁마다 조카를 봐달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땐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 봐야 하느라 힘들다고 했던 것 같네요. 덕분에 전 주말에도 피곤했고요.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싫다는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언니가 그걸 알고 이용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제가 언니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언니는 제가 언니랑 엄마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일단은 언니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게 맞는 건지랑 저는 엄마와 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달아주신 대부분 의견이 제가 언니랑 엄마 사이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자식이 매번 부탁하는데 매번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나요?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저희 엄마는 못 그러는 부모고요. 오죽하면 엄마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단순히 옆 동네가 아니라 지리적 거리가 먼 시도군이 다른 지역으로요. 저는 그 상황을 알기에 관여한 건데 단순히 엄마와 언니와의 일이니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네요. 2번째 추가. 댓글 중에 엄마랑 셋이 모여서 얘기하라는 글이 있었는데 실제로 몇 달 전에 셋이 와인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응어리를 풀려면 전에 서운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해서 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했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언니네랑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언니가 설거지 다 한 그릇을 치우다가 설거지 덜 된 그릇을 보더니 이거 설거지가 덜 됐다. 엄마는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키웠대? 라고 해서 엄마가 기분이 엄청 상했었다고 얘기했더니 엄마는 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듣냐? 나는 농담이었는데 항상 나만 이상한 애가 된다. 라면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집에 올라왔는데 저한테 집에 갈 때 왜 올라간다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냐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이래서 대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신혼 몇 개월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그냥 새벽에 혼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남편에게 혼자 좀 서운하기도 하고 가족 일이라 뭐라 하기에도 제가 이상하고 애매하고 찝찝한 상황이라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서 여기에 여쭤봐요. 혹시 제가 속이 좁고 이상한 사람인 거면 따끔하게 조언 좀 해주세요.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가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처음엔 그냥 남매 간의 우애가 좋구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사소한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계속 쌓이고 이제 점점 신우도 좋게만은 안 보이게 돼요. 둘이 매일 연락합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하고 매일 카톡하는데 시댁 얘기, 재테크 얘기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 안 했는데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있다가도 신우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앞에 있어도 그냥 받아요. 남편이 밥 먹는다고 얘기한 거 보면 뭐 하냐고 물어본 거고 밥 먹는다고 하면 저랑 먹는 걸 알 텐데 그 대답을 듣고도 신우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 통화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신우가 자기 친구랑 싸운 얘기, 그냥 자기 고민 얘기, 진로 얘기 등등 이 얘기를 꼭 식사 시간에 전화해서 해야 하나 싶은데
가족일이라 말 못하고 그냥 여러 번 넘겼어요. 신우가 일 때문에 타지에서 지내다가 본가 내려오는 날엔 그렇게 남편한테 데리러 와라,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실제 그 부탁을 들어준 건 몇 번 안 되고요. 저랑 데이트 선약이 있는 날엔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등등 약속 핑계를 대곤 하는데 될 핑계가 없는 날엔 가는 정도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결혼 후에도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보고 제 눈치는 하나도 안 보는 것 같고 제가 오빠랑 사는 새언니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사러 간다고 남편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일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데 멀기도 하고 짐도 많을 예정이라 남편한테 같이 가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1년을 못 가다가 결국 제가 운전 연습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근데 신우가 얘기하니까 그날 바로 퇴근 시간 조정해서 바로 다녀오는 게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 해서 결혼한 오빠가 있는 신우이인 입장의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빠가 결혼해서 독립한 거고 새 가정을 꾸려서 새언니의 가장이 된 건데 카톡이나 전화하는 것도 당연히 조심스럽고 새언니 눈치 보인다고 얘기하길래 기분이 더 그랬네요. 전 타지에서 와서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해서 지금 사는 곳에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합니다. 가끔 남편한테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팟이 1시간 거리라서 피곤하다 주말에 가자 하고 몇 달을 못 갔습니다. 평일에 남편 피곤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신우가 일 때문에 답답해 한다고 제가 몇 달을 노래 불렀던 그곳에 신우이랑 시어머니 데려가서 바람 쐬고 온 걸 보고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서운하다고 했는데 사과는 받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그곳에 못 가다가 친구들이 놀러와서 그 친구들이랑 처음 거길 가봤습니다. 친구들도 이 지역 살면서 여기를 안 와봤냐고 놀라는데 조금 서러웠네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차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거절하기에 그 놀러 가는 곳에 친구들이랑 본인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약속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의식은 안 하는 건지. 그 차 빌려주면 주말에 저는 발이 묶여 있어야 하고 남편이 거기 데려다 주는 동안 전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그런 부탁을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신우한테 하나하나 다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남편이 누가 들어도 질타당할 만한 행동을 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타지에서 혼자 정말 힘들어하다가 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우와 관련 없는 일이고요. 남편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한 달 내내 용서를 구했고 제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남편도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안 했지만 남편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경제권을 다 저한테 넘겼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이가 남편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서 뭐가 나은지 서로 상의하면서 아무 일 없던 듯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저한테 넘긴 의미가 무색하게 남편이 그 물건을 저한테 말도 없이 사줬습니다. 그때 카톡을 남편이 다 지워서 없지만 제가 이혼하자고 하며 주고받은 카톡도 둘이 캡처본까지 공유한 것 같고 처음엔 신우가 성격도 좋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전 아는 사람도 없으니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신우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운해도 되는 건지, 불편한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게 맞는 건지, 가족인데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좋게, 둥글게, 서운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행동이 달라진 게 없어서 더 제가 예민한 건가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추가, 이전에 남편한테 좋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한 말이 당신이 충분히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동생한테 선을 긋거나 뭐라고 단도리를 하면 오빠가 언니랑 결혼하더니 변했다. 언니가 뭐라고 했나 보다 생각하면서 당신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못하겠다고,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한테 신우이 연락 온 것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이게 짜증나는 건지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짜증이 나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남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할 만큼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이유는 신우가 그렇게 여우 같은 성격이 아니라서예요. 오히려 성격이 정말 좋은 편이고 착한 편이에요.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신우한테 그저 서운해한 것도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생각 짧게 행동하는 게 실망스러웠고 저를 그 정도로밖에 존중해주지 않는 게 서운했던 거고요. 그걸 남편이 중재하거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한두 번 말을 했는데도 남편만 제 눈치를 보고 오히려 그 후로 연락을 더 숨기면서 하길래 내가 가족 사이에 과한 걸 바라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남편이 위에 언급한 질타받을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잘못과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받은 대우로 인해 저도 제가 사랑, 존중, 배려받지 못한다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혼을 고집하다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고 너무 간절히 기회를 원해서 기회를 주고 일단 떨어져 지내면서 지켜보기로 했는데 사실 아직 그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느끼진 못하겠어요. 다시 기회 준 것에 대해서 몇 번 후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시댁에선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고 저는 지켜보겠다는 기회를 주는 자체가 제 손에서 많이 양보하고 큰 결정한 건데도 저한테 마음을 크게 쓰라고 하시고 그럴 거면 이혼해라 하시는 말도 하셔서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 친정집에선 네가 용서하고 너희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네가 받은 상처와 앞으로 네가 감당할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안고 사냐. 차라리 혼자 살아라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둘이 사는 거니까 부부 상담도 받아가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런 사소한 일들이 자꾸 거슬려서 이건 제가 고쳐야 하는 부분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일단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20대를 막바지에 두고 있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으며 여기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탓에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투룸 아파트에서 동거 중입니다. 그냥 방만 렌트로 사는데도 한 달 100만 원이 넘어요. 부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거실에서 TV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한데요. 동거. 이거 정말 힘든 걸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분은 5살 많은 회사원이고 월급은 제가 아주 살짝 더 많이 벌지만 비슷하게 법니다. 좋은 날은 너무 행복해요. 서로 요리도 같이 하고 헬스도 같이 다니고 주말에 여유롭게 점심 먹으며 영화 보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엔 한없이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제가 강박증 있는 엄마 밑에서 정말 힘들게 자라서 저도 모르게 저는 완전 접근형, 집착형이고 이 사람은 완전 회피형이에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일어난 일인데 제가 좀 늦게 퇴근하고 길이 막혀 40분 걸려 집에 왔는데 설거지,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남자는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제가 잔소리 안 하면 뭘 안 해요. 결국 제가 집안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난 집안일을 먼저 보고 저 남자는 게임만 처하고 있나 라는 짜증이 확 올라와서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험한 말을 하기 싫어 그 사람이 나와서 말 거는데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입 열면 잔소리 나올 게 뻔하니까요.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론 무시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아서 좀 전에 짜증낸 건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었다. 미안하다. 용서해주면 안 되나? 라고 했더니 저 꼴도 보기 싫다고 가래요. 이 사람은 좋으면 정말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사과하던 말던 마음을 아예 닫아버려요. 싸울 때마다 절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니, 좋아했던 적 없대요. 좋을 땐 함께할 미래 얘기와 소나트 날리면서 알러뷰 그러면서 말이지요.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대요. 빨리 계약 끝나서 더 이상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해요. 저도 성격이 있어서 참다 같이 화내요. 여태 싸울 때마다 제가 손 내밀고 미안하다 하고 붙잡았는데 제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여친들도 결혼하자는 걸 자기가 싫다 하고 다 자기가 놓았대요. 전 이런 사람이랑 결혼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저보다 어른스럽고 마음이 넓고 제 어릴 적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사과해도 마음 확 닫고 집 나가는데 꼭 애 같아요. 근데 이제 동거한 지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정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 가족도 없는데 내가 포기하면 어쩌나 싶고 저도 다시 우울하고 외로울 때로 돌아가기 싫고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하겠어요. 가끔 결혼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다들 그냥 걸리는 게 있어도 나이 차면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결혼하나요? 추가.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 막말한 적이 있어요. 헤어질 각오로 연락을 안 하던 중 어젯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를 좋아하긴 하냐 묻더군요. 착하게 말해주면 될 걸 왜 무시하냐고. 자기는 불안정한 게 싫다나. 저 상처 주기 위해 일부러 막말했대요. 하지만 정말 미안하고 서로 막말하는 거 그만하자고 하네요. 그러곤 곧 제 생일인데 티파니 목걸이 샀다고 주는데 진심 어린 사과와 고가의 선물을 받으니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네요. 이러다 정말 결혼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써봤어요. 다들 이러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사나 마음이 착잡하네요.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중3 학생이에요. 엄마가 사람들한테 말하면 저만 욕먹을 거라 하셔서 여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를 둔 분들이 많으셔서 생각을 여쭤보려고 적어요. 말 그대로 사촌동생들이 질투나요. 사정을 설명하자면 우선 사촌동생은 이모, 엄마의 여동생의 딸들입니다. 올해 중2, 중1 이렇게 돼요. 2년쯤 전에 이모부께서 도박에 빠지셔서 엄청난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모 앞으로까지 빚을 남겨서 상속 포기를 해도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해요. 사실 외할머니 댁이 말 그대로 농촌 마을에서 농사 짓는 형편이 어려운 곳이고 저희 엄마는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외할머니와 이모 모두 형편이 어려운데 저희 부모님은 대기업에 다니셔서 감사하게도 돈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모 빚도 전부 갚아주시고 이모가 살고 계신 곳이 지방인데 이모랑 사촌 동생들이 지낼 아파트도 사주셨어요.
여기까진 당연히 해줄 수 있고 또 사실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새학기 시작할 때 제 가방이 낡아서 사달라고 부탁드려도 그냥 상관없이 쓰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사촌 동생들 가방은 매년 새로 사서 보내줘요.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아빠가 없고 가난하다고 왕따 당할까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옷을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건 없냐, 갖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보고 걔네가 대답하면 다 걔네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거나 기프티콘을 주거나 해요. 용돈하라고 돈도 10만 원 정도씩 가끔 보내주시고요. 이모한테도 애들 학원비 하라고 몇십만 원씩 보내줘요. 제가 서운한 부분은 아까 말했듯 제 가방도 낡고 새 학기라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쓰라고 하시면서 애들 둘 가방은 매년 각각 보내주시는 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제가 옷이 없다고 하면 학생이 교복 입고 다니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셔서 티셔츠 3장으로 돌려 입고요. 제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걔네는 안쓰러우니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중2 때 반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절 싫어한 여자애가 헛소문을 내서요. 결국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그 여자애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오해를 풀긴 했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은 하기도 싫고 너무 끔찍한 기억이에요. 제가 전에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자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 했는데 나중에 저랑 말다툼이 있었을 때 저보고 네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라고 말했어요. 전 그게 아직도 상처인데 사촌 동생들 왕따 당할까봐 그런다는 말이 너무 짜증나고 이중적이어서 엄마가 너무 싫어요. 엄마는 제가 섭섭하다고 하면 너는 엄마 아빠 다 살아있는데 뭐가 모자라냐고 걔네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말하면서 저보고 못돼 처먹었대요. 제가 이해해야 한대요. 저도 처음엔 사촌 동생들이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나요. 그런데 아빠 돌아가신 애들한테 이런 생각하는 스스로도 너무 한심해요. 엄마도 너무 밉고 제 엄마가 아니라 걔네 엄마 같아요. 저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는 제가 이기적이래요. 사람들한테 말하면 저만 욕먹을 거래서 여쭤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추가하자면 전 엄마가 돈을 써서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도 더 챙긴다는 점, 저한테는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걔네는 흠집 하나 날까 발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한테는 알아서 하라 해놓고 그깟 왕따가 대수냐고 네가 그러니까 왕따라고 해놓고 사촌 동생들은 왕따 소리 들을까봐 벌벌 떠는 게요. 제가 왕따 당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셨을 때도 걱정은커녕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거기서 아 그래 나보단 사촌 동생들이 안 됐지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있어야 하나요? 저도 걔네 안 됐고 불쌍해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된 게 제 탓도 아닌데 제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를 받고도 불쌍하니까 전 그냥 조용히 참기만 해야 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